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력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세상은 편리함입니다. 인간이 해야 했던 번거로운 가사노동이나 단순 반복 업무는 모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신할 것입니다. 내가 하기 귀찮은 일들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해 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할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변화하는 미래의 흐름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길러줘야 합니다. 지금 사교육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보내 좋은 직장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교육, 명문대, 대기업 공무원, 은퇴, 성공한 삶이라는 공식이 깨어질 것입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전보다 훨씬 빠르고 인간 수명이 늘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금과 옥조였던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대학 4년간 배운 전공 하나로 30년씩 회사에 다니며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납니다. 아이들은 100년 동안 살면서 계속 새 기술을 배우고 인공지능과 경쟁하거나 협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일은 매뉴얼이 짜여 있어서 그동안 해온 대로, 즉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암기 지식이 많은 사람, 그걸 증빙해주는 소위 명문대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데 이제 지식 경쟁력은 점점 가치가 작아집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혁명입니다.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추가 비용 들이지 않고도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지식 경쟁력은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되기 때문에 인간은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전문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자들은 의사보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더 신뢰하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 경쟁력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흔히 창의력을 떠올리지만 현재 인공지능은 무서운 속도로 창의력을 학습 중입니다.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딥드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모방해 실제로 유사한 질감의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또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패션업계 베르사체와 함께 드레스를 디자인했고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 호시 시니치상이라는 문학상의 1차 예선을 통과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력까지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버머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되기 위해 사교육에 온갖 자원을 투입하는 현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고스란히 사회적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단순 지식 암기는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교육은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학도 지식 전달 중심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20년 후엔 학생이 곧 연구자인 연구중심 대학만 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창의 교육입니다. 과학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불문하고 미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호기심과 독창성, 창의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결하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태도와 애매함에 대한 관용, 정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얻는 자세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성을 독창적이면서 유용한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교육은 포괄성, 종합성, 미래지향성 및 동시성이 필요합니다. 포괄성은 교육 대상이 영재 등의 특정 학습자를 위한 한정된 교육이 아닌 일반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환경 등 전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창의적인 해결까지 모두 포괄하여야 합니다. 종합성은 일부 교과 영역이나 활동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가정교육 등을 통해 유아기에서부터 종합적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창의교육은 교육기관 안팎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미래지향성은 관행적 교육이 아닌 즐거움이나 자율성 등 긍정적 이미지의 미래형 교육을 의미합니다. 동시성은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동시에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업 능력은 곧 창의성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동시에 함양할 때 교육적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유럽 역사상 1000년 동안 예술과 인문학 분야에서 성공한 저명 인물들에 대해 1966년에 실시한 연구를 보면 그들 가운데 19%가 두 분야 이상에서 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역사상 탁월한 인물 2102명에 대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24%가 적어도 서로 무관한 두 분야에서 명성을 얻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8년도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공통과목 신설로 문이과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초, 중 등 교육과정과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제도를 연계하여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적 사고의 힘이 일반 교과 과정에서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정의한 창의융합형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경비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필요했던 인재가 지식 노동자였다면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창의적인 노동자입니다. 창의적인 노동자는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입니다. 따라서 창의융합 인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정보 활용 능력입니다. 프랑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가 글을 읽고 쓸 때 그것에 연상되는 그림을 함께 그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감각을 받아들이는 뇌는 체감각의 뇌, 시감각의 뇌, 청감각의 뇌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차 영역에서 나온 정보들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처리되면서 2차 영역으로 갑니다. 이 영역은 아인슈타인의 뇌인 두정엽에 있는데 촉각, 온도감각 등 체감각이 연합하는 체감각 연합 영역, 시각이 연합하는 시각 연합 영역, 청각이 연합하는 청각 연합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융합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융합적 사고의 기초는 다른 것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시각과 경험을 넓혀 나가야 자신의 경계를 넘어선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일단 이러한 수용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넘나들고 싶은 동기와 노력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는 변환되어서 필요에 따라 활용됩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뒤져보면 정보를 얻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의미 있고 가치를 가지려면 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이라는 지식을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학교는 더 이상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창의력입니다. 정답을 실수 없이 찾아내는 수준의 논리수학은 얼마든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끌어모은 정보가 알려주지 않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정보와 상황이 수시로 바뀌며 시도 때도 없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미래를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맞닥뜨리게 될 수많은 문제들에는 정답조차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 시험처럼 친절하게 시험 범위를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온통 생전 처음 접해본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와 공식이 교과서처럼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속속 튀어나옵니다. 시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재구성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즉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뒤엉켜 삶 자체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정신이 문제 자체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인공지능에도 친숙하여야 하는데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를 활용해 더 높은 차원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완전 새로운 차원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직관력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철저한 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철저한 기획보다는 빠른 실험이 더 강조될 것입니다. 기획, 생산, 서비스로 가는 단계에서 생산에 소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기획과 서비스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수정해야 할 점을 찾고 다시 새롭게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신의 생각에 갇히기 쉽고 나중에 수정할 것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오래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대한 애착이 생겨서 버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버릴 생각 혹은 바꾼 생각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작은 실험들을 통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직관력입니다. 직관력은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의적인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악을 숙달해야 합니다. 탁월한 피아노 연주가가 되려면 먼저 피아노를 잘 다뤄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수준에서 숙달돼야 합니다. 이것이 일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야 직관력이 생깁니다. 박지성은 세계적이고 창의력도 많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훈련을 통하여 창의적인 축구를 하는데 필요한 직관력을 쌓아온 것입니다. 넷째, 협업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앞으로 100년을 살면서 평생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대변혁이 찾아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이 적응력입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뭔가 잔뜩 배워놓긴 했는데 막상 자기 시대에 쓸모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에게나 적성에 맞는 일,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법입니다. 부모들은 지금부터라도 내 아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를 파악하고 개성과 창의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덕후와 고수가 되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협업 능력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국영수 선행학습을 시킬 게 아니라 협동과 적응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미래 인류는 다양한 구성원이 협동하고 집단 지성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협력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해집니다. 김영훈의 두뇌 교육이었습니다.